자, 안녕하십니까. 10월 27일. 자, 오늘 또 수요일입니다. 이제 10월 달도 뭐, 오늘 수요일이니까 내일, 모레 3일밖에 안 남았네. 그죠? 자, 아무튼 뭐, 시간은 또 빨리빨리 가는데, 또 주가는 또 지지부진하고, 그죠? 뭐 좀 답답한 부분이 있을 거로 생각을 합니다. 그죠? 뭐 이런 과정들을, 그죠? 또 여기서 잘 이겨내야지, 또 결국 주식 투자에서 또 우리가 성공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또 이쪽에 일부 정부 질병청에서 그죠, 또 이 경구용 머크의 경구용 치료제 이거를 저번에는 이제 4만 명 정도를 구입한다고 하더니 또 이거는 이제 10배를 늘려가지고 40만 명분으로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돈을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한 3,600억 정도, 그죠? 뭐 90만 원, 5회분, 5일분 90만 으로 잡으면 그러면 결국 이제 3,600억이 되는데, 야, 참 대단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또 우리가 뭐 그렇다고 해서 셀트의 항체 치료제하고는 그죠, 다른 부분이니까. 또 셀트리온은 어쨌든 지금 유럽에 이제 아무튼 정식 승인을 그죠, 승인 권고를 앞두고 있고요. 그래서 그렇게 크게 걱정할 건 아니다. 물론 뭐 없는 것보다야 그죠, 그렇겠지만, 그리고 이제 지금 주가가 어쨌든 지금 21만원대, 22만원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여기를 아무튼 뭐 깨지는, 물론 시장 부분도 조금 올라오기도 했지만 깨지를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 오늘은 특히나 이제 거래가 저번에도 이제 거래가 한 29만 주 정도 한번 된 적이 있었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적은 26만 6천 주 최저거래예요. 그러니까 항상 주가가 또 바닥권에서 이게 거래가 과거에도 마찬가지로 한 번씩 보여주면 또 주가가 오르기도 했으니까, 또 그런 부분에서는 뭐 크게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공매도 잔고라든지 그죠, 또 대차 잔고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도 뭐 주가가 많이 빠져 있기는 하지만 오히려 더 크게 감소하고 있다는 거,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또 이제 사실은 이제 여러분들 뭐 지금 이제 셀트가 좀 답답하게 움직이는 이런 시점에서는 좀 답답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제가 오전 방송에 좀 청취하시는 분도 꽤 많이 계시고, 사실은 오전 방송에 단기 매매 종목들을 제가 이렇게 좀 올려주는, 또 뭐 최근에 게임주라든지, 또 뭐 그동안 2차 전지라든지, 또 최근에 뭐 메타버스라든지, 그죠? 이런 부분들, 또 5G가 됐든 이런 부분들의 종목들을 또 한 번씩 언급을 하니까, 또 거기 가서 소자금을 가지고 단기 매매를 또 좀 하시면서요, 거기서 일부 뭐 수익이 조금 나오면 또 그 수익으로 그죠, 또 뭐 셀트 저축을 가도 되고요. 그렇게 좀 하시다 보면 또 이런 부분들이 지나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선 오늘 이제 전체 시장을 한번 살짝 보고 또 셀트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자, 지금 우리 시장의 가장 문제는 사실 이제 어제 미국 시장이 소폭 하락을 한 거잖아요. 하락한 것도 아니죠. 소폭, 이제 봉 자체는 뭐 엉봉이죠. 시초가 높게 시작해서 밀렸으니까. 자, 미국도 어쨌든 이제 3분기 실적 발표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고, 자, 우리 시장도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 주 정도면 거의 뭐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뭐 최근에 하이닉스도 그렇고 또 현대차도 그렇고 나름대로는 그죠, 실적이 다 좋았고, 뭐 삼성전자 발표하겠지만 삼성전자 좋을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지금 외국인들의 매도, 물론 이제 외국인들의 매도는 사실은 삼성전자의 매도가 거의 뭐 대부분이에요. 최근에 또 삼성전자를 팔면서, 또 삼성전자가 지금 제일 힘없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국내 기관들 중에서도 항상 저는 연기금이 뭐 셀트한테도 그렇지만은 어쨌든 삼성전자도 오전에는 조금 사면서 주가를 또 좀 이렇게 기분 좋게 하다가 그냥 또 결국은 오후장 들면서는 계속 매도를 해버리는. 그러니까 이제 연기금이 매도를 하니까 오늘도 649억 매도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제 뭐 그 액티브 쪽애들, 보험도 그렇고 투신도 그렇고 뭐 다 매도해요. 이제 금융투자 같은 경우에는 결국 이제 시장에 따라서, 그러니까 외국 이제 선물에 따라서 좀 프로그램 부분으로 많이 움직이기도 하니까. 그리고 사모펀드도 그렇고, 그러니까 또 국내 기관들은 어쨌든 뭐 연기금이 주식을 팔아라, 그죠? 아웃소싱 줬던 부분들을 다 뭐 매도를 하라고 지시를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연기금이 우리 시장에 지금 가장 독이다. 수급의 독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근데 이게 뭐 하루아침에 바뀔 일은 없을 것이고, 그죠? 그래서, 연기금의 매도가 없는 종목들 위주로, 또 연기금의 매수가 유입되는 종목들 위주로 단기 매매를 조금 하는 또 그런 지혜도 필요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도 이제 항상 우리 투자자들한테 말씀드리는 게, 중장기 투자를 한 70% 중장기 투자를 하시고, 만약에 금액이 1,000만 원이다. 내가 1,000만 원 가지고 투자를 한다. 뭐 1,000만 원 가지고 단기 매매만 해야 되겠지만, 만약에 뭐 한 1억 가지고 만약에 주식 투자를 한다고 한다면, 그냥 7천만 원은 중장기 투자로 하시고, 나머지 한 3천만 원은 단기 매매를 하라고 항상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좀 투자를, 그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뭐 중장기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라 이런 취지도 있겠으나, 내가 이제 단기 매매와 중기 투자에 대한 이런 자금의 성격이 달라야 된다, 이런 강의를 제가 많이 하는데요. 단기를 하지 않으면 중장기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셀트 한 종목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들 셀트 빠지면은 뭐, 그죠? 뭐 앞이 그러니까 뭐 희망이 안 보이는 거잖아요. 주식에 재미도 없고, 그죠? 그러니까 단기 매매는 중장기를 지키기 위해서 단기 매매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그렇게 좀 하지 않는 분들도 앞으로는 그렇게 좀 해보시라. 그래서 또 그렇게 해서 단기 매매를 해서 내가 뭐 예를 들어서 10%든 5%든 수익이 나잖아요. 그 수익이 나면 수익 나는 금액을 가지고 내가 중장기 투자하는 종목에다가, 그죠? 뭐 한 주든 두 주든 사면 되는 거든, 수익금으로. 그런 투자를 저는 과거부터도 많이 좀 또 말씀을 드려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한번 또 해보시고, 그래서 그 부분 이제 시간은 제가 이 오전 방송에서 또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제가 방송이 싫으면 또 다른 뭐 그죠? 뭐 매체들이 많이 있으니까 또 거기서 이렇게 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아무튼 오늘도 외국인들 2,800억인데 이제 외국인들 매도 부분에서는 어쨌거나 이쪽 삼성전자를 비롯했던, 그러니까 어제는 이제 바이오주들이 전반적으로 강하면서 셀트도 강했고, 그죠? 근데 그 중에 이제 어제 그런 말씀 드렸죠. 바이오 주식들의 이쪽에 JP 모건을 비롯해서 외국계가 매수가 좀 유입이 되었다. 근데 오늘은 또 이제 반대로 바이오주들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물론 이제 오늘 가장 하락의 원인은 삼성전자죠. 삼성전자가 오늘도 1.4%나 하락을 했으니까, 그죠? 지금 이제 7만 원을 또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번 시장에서도 지수 관련 대형주 부분에서 물론 세트도 못 올라왔지만, 어쨌든 이런 수출주 중에서도 삼성전자가 제일 못 올라오는 그런 모습이죠. 일부 뭐 현대차라든지 또 기아차라든지, 그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그리고 이제 오늘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아무튼 오늘 뭐 호재도 많이 나오기도 했고, 또 실적도 3분기 실적 발표 어제 했잖아요. 뭐 영업이익 1,600억 때문에 상당히 뭐 호실적을 발표한 것 같아요. 그래서 2%. 그리고 이제 오늘 뭐 이쪽에 일부 이제 IT들, 뭐 LG전자라든지 또 삼성전기라든지 이런 쪽은 좀 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제 2차 전지도 나름, 그죠? 나름 지금 뭐 좀 더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 2차 전지 약간 이제 좀 이제 정점은 좀 보였다. 그러면 이제 뭐가 필요할까요? 기관 조정이 좀 필요하겠죠. 그래서 요즘 이제 새롭게 부각되고 있는 게 이제 게임주라든지 또 뭐 이쪽에 일부 이제 메타버스 관련주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 종목들, 원전 관련주들, 이런 쪽에서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는 조금 시장에서는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겠고. 자, 그러면 다시 이제 전체 시장 부분에서 받고 미국 시장을 이제 간단하게 한번 보면, 자, 지금 이제 미국의 이 나스닥 지수를 보고 계시는데, 자, 나스닥은 어쨌든 사상 최고가를 아직 돌파를 못했어요. 그죠? 근데 어제 미국에 뭐 특별한 악재가 있다 이런 부분보다는 이제 어쨌든 실적에 대한, 그러니까 기업들의 실적이 좋으면서 나스닥도 아무튼 상승을, 뭐 유가라든지 또 이쪽에 심점을 국채라든지, 그죠? 경제 지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부분들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실적으로서 다우든 S&P든 사상 최고가를 기록을 했고요. 나스닥은 뭐 어쨌든 아무래도 이제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그러니까 다우나 이쪽보다 항상 늦게 가는 경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나스닥은 이제 전고점 돌파를 앞두고 어제 영봉이 하나 나왔던 모습이니까 어제 이제 거래도 좀 크기도 했고,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제 이 나스닥이 어쨌든 뭐 15,000포인트대를 깨지 않는 부분에서만 세워준다면 그렇게 추세가 나쁘지는 않다. 그래서 다우를 한번 살짝 보면, 다우는 어쨌거나 사상 최고가를 내고, 다우가 지금 이제 어제 뭐
응봉의 플러스의 응봉이죠. 그러니까 플러스 응봉은 그만큼 시장이 이제 강하다 볼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다우 지수도 어쨌든 지금 강한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 시장만 좀 처지는, 자, 우리 시장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참 우리 시장은 좀 답답한, 그러니까 부분을 지금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제 어쨌든 코스피가 이제 20일 이평은 그래도 안착을 시키는 모습이니까, 그죠? 이제 요 또 갭벌 발생을 어제 시켰는데 이것도 캡도 메커고, 그래서 여기서 아무튼 20일이 이제 밑으로 내려오고 있으니까 뭐 주가가 20일 따라서 확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래서 20일이 이제 옆으로 세우고 또 턴하는 모습으로 좀 뭐 바뀌는 모습에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지금 여전히 코스피 지수도 추세는 아직까지는 하락 추세라는 거, 그죠? 8월달 고점 또 9월달 고점, 그리고 이제 뭐 요 부분 지금 최근에 이제 10월달에 고점 부분에서 더 내려가지는 않겠죠. 그럼 바닥은 만들었다는 부분이니까. 그래서 3,000포인트와 20일 이평 요 위에 세우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한다면 또 시장에는 화려한 뭐 종목 장세, 또 그와 시장도 오늘도 보면 이제 셀트도 결국은 이 프로그램 부분들이 한국증권 창고라든지 또 신한창고, 신한은 금원몰이니까 어제는 시장이 좋으니까 신한창고를 통해서 프로그램 매수가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좀 주가가 또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오늘은 반대로 주가가 또 내리니까, 그죠? 또 신한창고라든지 한국창고를 통해서, 그죠? 또 오히려 매도가 좀 나오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나오는 그런 이제 모습을 보이는데, 아무튼 시장이 좀 안정적이어야지 셀트리온도 어쨌든 빠지는 하락 부분에서는 멈출 수 있는 것이니까 그렇게 좀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다 말씀드리고, 자, 여기서 간단하게 삼성전자 한번 보면요, 삼성 한번 볼게요. 지수 관련 부분이니까. 자, 삼성전자도 여전히 지금 사실 답답한 흐름이에요. 그러니까 뭐 우리가 셀트리온을 가지고 있는 부분에서도 답답하고 화가 나지만 또 삼성전자를 가지고 있는 입장에 투자라고 한다도 화장이 나요. 이렇게 주가도 이것도 뭐 급락을 하고 지금 또 한 번 더 급락을 하고 지금 옆으로 또 올라가지 않고 벅벅벅 기고 있고, 그죠? 그렇다고 뭐 삼성전자 실적이 안 좋은 것도 아니고, 그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 드리는 거는, 여러분들이 지금 셀트리온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 화가 참 많이 나죠. 주가가 빠지면.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이런 부분도, 저 종목도 저렇게 좋은 삼성전자도 저렇게 주가가 지금 많이 빠져서 벅벅벅 기고 있구나. 근데 뭐 앞으로 희망이 있는, 그죠? 셀트리온을 뭐 못 가지고 있겠어? 자, 요런 취지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좀 희망을 가지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어제도 테슬라의 주가를 보여줬잖아요. 그래서 제가 주말에 테슬라와 셀트와 또 수급 이런 부분들을 한번 강의를 또 해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어쨌거나 여러분들이 여기서 잘 살아남아야 합니다. 살아남으려면, 그죠? 너무 막 이렇게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이런 상황들에 대해서, 그죠? 너무 예민하게, 그죠? 반응하지 마시고 한 발 물러서서, 과거에도 항상 그래 왔어요. 셀트라는 주식은요, 주가가 내릴 때는요, 마치 회사가 망할 것처럼, 그죠? 공매도가 덤벼들었고, 또 뭐 이렇게 언론이든 투자자든 그렇게 또 하는 분들이 많았어요. 지금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해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위기를 또 잘 극복을 하고, 어쨌든 누구나 똑같이 다 같이 갈 수는 없거든요. 어떤 주식이든 간에, 그죠? 그럼 결국 그 희생자가 나오는 거예요. 거기서 꼭 승리할 수 있는 셀트건의 유튜브 청취자가 저는 반드시 될 걸로 여러분들 생각을 합니다. 자, 삼성전자, 그죠? 이것도 뭐 오늘도 참 그렇죠. 그래요. 자, 그러면 이제 셀트를 한번 다시 보면, 자, 어쨌든, 참, 이놈도 옆으로 어쨌든 세우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 앱클론을 봤었나요? 자, 오늘 제가 이제 바이오 주식들을 차트를 보다 보니까 셀리드라는 주식이 있죠. 그죠? 셀리드 보니까 셀트하고 비슷하다고 모습이, 이것도 참 신기해요. 그죠? 물론 위에는 다르지만은, 최근에 셀리드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 단기적으로 12만원대에서 그냥 응봉으로 빠졌죠. 근데 옆으로 좀 벅벅벅 기고 있는 모습이 셀트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그죠? 이런 모습들의 종목들이 좀 많습니다. 셀트도 그렇잖아요. 셀트도, 그죠? 옆으로 벅벅벅 기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게, 보편적으로 이제 기술적인 이제 우리가 차트를 보는 거는 뭐냐 하면, 과거의 이런 모습이었을 때 또 현재 미래의 어떤 모습으로 바뀔까를 보기 위해서 이제 일봉도 보고 거래량도 보고 차트도 보거든요. 근데 보편적으로 이렇게 이제 역배열, 그러니까 여기서 물론 이제 60일 이평이 좀 더 벌리면서 좀 완벽할 수 있겠으나, 보편적으로 20일 이동 평균선을 이제 돌파할 때는, 이거를 이제 돌파할 때, 그러니까 삼성전자는 결국은 돌파 못하고 또 오늘 무너지지 않습니까? 코스피는 어쨌든 강하게 돌파를 했고, 그죠?
그러면 이제 셀트도 지금 22등 평균선이 이제 근접을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이면 이제 뭐 조만간에, 그죠? 이 조만간을 셀트의 주주분들 되게 싫어해, 그죠? 항상 회사에서 조만간, 수회장이 조만간 그런 말을 많이 써가지고 싫어하더라고요. 저도 그런 말을 그래도 싫어하지 않습니다. 조만간, 어쨌든, 그죠? 긍정적인 부분이니까요. 근데 이제 22등 평균선을 이렇게, 강하게 장대 양봉 부분이 보통 나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주가가 여기서 바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10월 중순에 쭉 올라가서 20일 맞고 내려오면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20일이 내려오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장대 양봉이 필요한 시점. 그러니까 옆으로 행보를 하지 않았다면 이걸 돌파하기가 또 힘들겠지만 옆으로 또 행보를 했기 때문에 이제 20일을 깔고 올라가지 않을까. 그런 제가 또 희망적인 말씀을 한번 또 드려봅니다. 그래서 조만간 요 22등 평균선에서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좀 거래도 크게 늘어나는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을까 보여지는데, 자, 오늘 거래가 지금 이제 26만 주죠, 그죠? 26만 주. 요 앞에 이제 28만 주, 그죠? 28만 주 이제 거래가 29만 주였죠. 29만 주. 그러니까 어쨌든 주가가 바닥이면서, 바닥이라는 것은 이제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무튼 지난해 레키노나 어쨌든 뭐 개발, 그죠? 이제 개발, 그 이전의 주가하고 똑같이 왔으니까요. 그럼 더 그냥 빠질 건 없다는 뜻이죠. 이제 근데 그런 상황에서 이제 거래도 지금 10월 달 들어서 무슨 두 번째 30만 주 미치면 최저거래예요. 뭐 올해든 지난해든 마찬가지로. 그래서 거래 바닥이면서 주가 바닥은 왔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제 지금으로서는 주가가 빠지지 않고 버티는 게 중요한 것이고요. 그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셀트에 또 어쨌든 뭡니까? 뭐 레키노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이 이제 나오면서 연말 가면서 좀 상승의 모습을 타지 않을까 그렇게 보여지고, 요즘 이제 안에 창고들을 보면 한 번씩 이렇게 이제 매도 부분에서도 이게 DB 창고에서 한 번씩 퉁퉁 나오는 그런 모습도 보이기도 해요. 그죠? 그래서 어쨌거나 셀트리온의 이 수급의 창고 부분에서 어제 JP 모건에서 이제 유입이 되면서 주가가 또 이제 한번 크게 상승을 했고, 오늘은 또 반대로 신한 창고 쪽에 이제 매도가 좀 나오긴 했지만 JP 모건 쪽에서는 안 나왔잖아, 그죠? 그 부분으로 좀 보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지금 아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이제 질병청에서는 이제 갱구용 머커의 갱구용 치료제를, 그죠? 뭐 40만 명으로 확대를 한대요. 그래서 제가 이제 저번에는 이제 4만 명분을 뭐 협의 중이다 이렇게 하더니 이제 40만 명으로 늘려. 그럼 이게 참 무슨 짓을 하는 건지 정부가, 그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아직까지 성인이 난 것도 아니고 긴급 성인이 난 것도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확률적으로는 지금 50%고, 그렇죠? 근데 또 지금 뭐 일부 인도라든지 또 일부 이런 과학자들은, 그죠? 전문가들은 지금 이 경구용에 대해서 부작용이 상당히 심하다. 심지어 인도에서는 뭐 임상을 중단을 그죠? 요청하겠다. 이런 부분까지 나오는 이런 마당에 있어서 지금 정부에서 그것도 5배도 아니고 10배나, 그죠? 이런 어처구니없는 이런 일을 지금 참 하는 걸 보면서, 그죠? 자, 이게 이제 이 경구용도 결국 이제 중증으로 가지 않게 하는 거잖아요. 머커의 경구용도. 근데 셀트리온이 지금 레키노나를 그것도 시약에서 승인을 받았는데 지금 부작용이 없는 것도 확인이 되고 있고, 지금 2만 명 가까운 뭡니까 환자가 지금 처방을 받고 있는 이런 치료제를, 그것도 가격이 더 싼, 정부에 우리나라에는, 그죠? 지금 말 그대로 원가에 준다고 하잖아요. 지금 뭐 40만 원이든. 근데 이거는 90만 원 아닙니까? 근데 왜 비싼 거를 해외에서 수입을 왜 하며, 부작용이고. 당연히 항체 치료제와, 그죠? 항바이러스제는 합성의약품은 차이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부작용의 차이라고 그랬잖아요. 약의 효과는 두 번째로 치고 부작용의. 근데 뻔히 이런 사람들은 다 약사든 알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참 이게 제가 뭐라고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확 그냥, 아무튼 그래요. 그죠? 그래서 이런 참 한심한 이런 공무원들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그죠? 참 답답하다. 아이, 더 이상 또 하면 또 뭐, 그죠? 그렇기도 할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그렇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셀트리온은 어쨌거나 지금 유럽의 승인 권고를 지금 앞두고 있잖아요. 어제도 제가 이제 강의를 했지만 PRAC 회의를 지금 진행을 하고 내일까지 이제 하죠. 내일까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 PRAC, 그러니까 약물감시위의 평가위원회가 이제 여기에서 셀트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이제 평가를 하고, 그죠? 약물감시위의 평가를 하고, 그럼 여기에서 이제 의견들을 모아서 보고서를 만들어 가지고, 그죠? 자, 어디다가 CHMP에다가, 그죠?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그럼 거기에서 이제 논의를 해서 아젠다 올려서, 그러면 이제 이게 11월 어쨌든 뭐 8일부터 하니까 아젠다 올라가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6월 달부터 유럽연합에서는 세계의 항체 치료제를 어쨌든 승인을 하겠다 했으니까 그 세 개의 이제 셀트리온과 리제네론과 GSK가 포함된 것이고 거기에 릴리는 일단은 탈락된 것이고 왜? PRAS에 어쨌든 어제 포함이 안 됐으니까요. 그죠? 이런 상황인데 지금 그걸 모를 일은 없을 것이고 근데 이건 개무시하는 것도 아니고 그죠? 이게 처음부터 질병청장은 개무시하더니 그걸 그 다음날 그 당시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9월달부터 산업화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그냥 바로 그 다음날 어이구 꼬리 내려가지고 말 바꿔가지고 그죠? 지금 산업화 해놨잖아요. 그때부터 생산했잖아요. 그죠?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가,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제 계속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이 화살이 회사의 경영진한테 가는 것도 가는 것도 당연히 주가 빠졌으니까 그런 것이고, 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머스크 같은 경우에도, 그죠? 사기꾼 소리 들으면서 주가 급락하니까 마찬가지예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죠? 주식 빠지면,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일반인들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걸 제가 탓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지금 이상하게 이 공매도라는 셀트의 이 공매도가 지금 10년 동안 어떻게 셀트를 잡았습니까? 근데 지금 공매도가 한 족속이라고 이렇게 오해를 하는 분들도 계시고 이렇게 하는데요. 아무튼 지나가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야 되고 여기서 지나가는데 죄송하지만 상처 입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주식시장이니까요. 그죠? 냉정한 것은 또 냉정하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자,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그래서, 어쨌든 이제, 아무튼 내일은 또 오늘 응봉을 냈으니까, 내일은 또 약간 옆으로 세우던. 근데 오늘 거래가 아무튼 적어서 그나마 나쁘지 않았고요. 지수가 오늘도, 어쨌든 어제 지수가 좀 올랐을 때 셀트는 또 한 3% 이상 가깝게 상승을 했고, 또 오늘은 이제 지수가 좀 내리면서, 그죠? 또, 어제 상승폭에 또 좀 까먹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줬는데 아무튼 여기서 크게 어쨌든 좀 답답한 부분은 있을지 모르지만 주가가 크게 하락하거나 그런 사항은 좀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자, 그러면 이제 요 수급을 한번 보면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수급을. 자, 오늘 이제 지금 거래가 그죠? 거래가 26만 6천 주예요. 거래가. 자, 지금 최근에 이제 거래량을 보면, 어제뿐만 아니라, 최근에 거래량을 보면은, 50만, 그러니까 어제 좀 주가가 오르면서 50만 주, 54만 주, 30만 주, 요 앞에 이제 22일 날, 그러니까 지난주 금요일 날이었죠. 22일 날은 29만 주, 32만이었어요. 그죠? 근데 오늘은 26만 주예요. 더 적어요. 그리고, 어제도 이제 이게 아직까지 최종 집계는 안 되는데 오늘 공매도가 보니까 천주 잡히는데 이따가 최종 집계 되겠죠. 어제는 공매도가 이제 좀 주가가 오르면서 3만 7천 주. 그죠? 그리고 지금 이제, 지금, 대체 잔고가 이제 오늘은 한 10만 주가 증가돼가지고, 1019만 주. 그죠? 어제만 해도 이제 좀 줄었었는데, 오늘 약간 더 한 10만 정도 증가됐네. 그죠? 그래서 지금 수급적으로 어쨌든 거래도 줄고, 오늘 이제 기관들이 2만 7천 주 매도고, 또 외국인들도 2만 8천 주 매도죠. 근데 이제 기관들 중에서 보면은 오늘 연기금이 오늘도 한 9,800주예요. 아마 죽을 하고 계속 팔아요. 그러니까 전체 시장에서도 연기금 파는 것이니까. 근데 이제, 사모펀드가 오늘 안 팔았어요. 그죠? 오늘도 720조 매수고. 그리고 이제 투신들도 오늘 1000주 매수예요. 그러니까 보험은 어제 샀던 거 그대로 오늘 팔았고.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나마 그동안에 10월 초 중순경에 투신이든 연기금이든 또 사모펀드든 보험이든 크게 팔던 이제 그 매도에서는 조금 매도가 줄었다는 거고. 오늘 금융투자 같은 게 이제 전체 시장에서 오늘 금융투자가 1800 팔았으니까 어제 한 4만 주. 최근에 금융투자가 이제 시장에서 좀 사면서 6일 연속 매수였는데 오늘은 이제 15,000주 매도죠. 그럼 오늘 외국인들이 28,000주 매도이지만 오늘 검은머리 부분에 신한창고 쪽 부분 그죠?
그러면 오늘 어저께 JP 모건이 어쨌든 팔진 않았으니까. 그죠? 그래서 오늘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거래가 물론 적은 부분도 있지만 크게 그렇게 나쁘지는 않다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공매도도 아무튼 조금 사라지는 그런 모습이고, 뭐 대차 잔고도 어쨌든 이제 여기서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공매도가, 오늘 공매도가 이제 404만 주죠. 그러니까 어제보다도 한 19,000주 정도 또 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제 그 부분에서는 지금 이제 어제 25일이니까 25일 날 외국인들이 56,000주 매도를 했죠. 요게 그러니까 내일은 이제 외국인들이 외국계 쪽으로 13만 주 매수니까 내일은 또 공매도 부분이 또 400만 주 밑으로 내려올 수도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가 바닥이면서 거래량도 바닥이고 또 수급적인 부분에서도 그죠, 바닥 행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조금 뭐 혼란스러운 그런 부분도 될 수 있겠으나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경구용과 항체 치료제는 다르다는 거, 그죠? 경구용은 그만큼 부작용이 많기 때문에 가난한 나라에서 그죠, 사용을 많이 한다는 거. 항체 치료제는 비싼 약이기 때문에, 그죠, 의약품이기 때문에 부자 나라에서, 그래서 미국에서 많이 사용하고 유럽에서 많이 사용하고, 그래서 셀트리온은 항체 바이오 시밀러를 세계 최초로 개발한 회사입니다. 그죠? 그만큼 항체 기술을 가지고 있어야지. 삼성 바이오가 아직도 항체 바이오 기술이 없기 때문에, 그죠, 바이오젠이 생산을 만들고 생산하는 거잖아.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여러분들이 셀트의 어쨌든 성장 기술력 믿고 지금 버티는 수밖에 없어요. 모든 것은 순간순간 바뀝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힘내시고 화이팅 하십시오. 저는 또 내일 또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속 성장 셀트리온, 그래도 화이팅입니다.